안녕하세요. 정석이 알고 싶다 수학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18년도 고등학생 교육과정으로 작성된 기본 수학 정석 강의고요. 중요 문제 및 쉬운 내용 위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인수분해에 관한 기초문제 반복 연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2차식을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랑 이쪽 마이너스 8분을 쪼개야 된다는 게 기억나시죠? 1은 쪼갤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죠.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8을 1 곱하기 마이너스 8, 2 곱하기 4로 한번 쪼갰습니다. x자로 곱해서 더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7, 여기는 2가 나오죠. 그런데 이 2가 여기랑 똑같네요. 그래서 요게 잘 찾으신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써주시는데 x자로 해주시고 바로 가로 쳐주시면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금세 찾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y가 있는 거는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리신 친구들은 y를 없앤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제는 x자로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합차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보이죠. 그래서 문제마다 패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1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뒤쪽을 마이너스로 한번 이렇게 묶어보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9를 쪼개고 여기 있는 1을 쪼갠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3, 3으로 쪼개시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쪼개셔서 x자로 해서 더해주시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3x 빼기 y 제곱으로 하신 다음에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1 같은 경우는 1의 제곱으로도 많이 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뭔가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이겠죠. 그럼 인수분해 되겠죠. 앞에 거에 뒤에 거 더해주고 앞에 거에 뒤에 거 빼주고 이제 부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문제에 따라 틀린데 두 개씩 이렇게 나눌 때도 있고 이렇게 세 개가 묶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마다 조금씩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합차 같은 거 쓰일 때는 뭔가 이렇게 제곱으로 묶이니까 이런 점을 주의해서 풀어주세요. 다음 문제는 세제곱 공식 문제인데요. 세제곱 공식 문제는 공식을 안 외우면 못 풉니다.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세제곱 형태를 지수 형태로 먼저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64 같은 경우는 4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4x의 세제곱, 8y의 세제곱은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2y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외웠던 공식을 써놓고 풀어야 되는데요. 요 A 자리에 4x가 들어가고 B 자리에 2y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에 맞게 차근차근 4x, 2y, 4x, 4x, 2y, 2y 대입해 주셔서 전개를 해주시면은 요거는 계산할 필요 없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16x제곱 여기 4랑 2랑 곱해서 8xy, 4y제곱 이런 식으로 꼭 공식을 외워주신 다음에 대입해 주셔서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기는 힘들고요. 꼭 공식을 필수적으로 외워주세요. 이번 세제곱 공식 문제 같은 경우도 공식을 안 외우면 못 풉니다. 공식을 외우신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공식을 써놓고 A, B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거는 요 공식이죠. 그래서 요 공식에 맞게 한번 찾아봅시다. 이 문제 풀을 때는 여기 앞에 부분이랑 뒷부분 갖고 x에 y에 대한 숫자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뭐 숫자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a 대신에 x를 대입하고 여기는 세제곱으로 바꾸면 2y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a, b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맞게 대입해 주실 때 여기가 기본적으로 3이 빠져야 되죠. 3이 빠져야 되고 x 들어가고 그러면은 6이 되려면 여기는 2y가 돼야 될 것이고 여기는 제곱이 되니까 4y 제곱이죠. 이렇게 곱해줘야지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잘 찾으셨으면은 공식에 충실하게 a 빼기 b의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x 빼기 2y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식이 못 외우셨으면 좀 힘든 거니까 꼭 공식을 외우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문제는 괄호가 4개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계속 풀어보니까 아시겠죠? 2개씩 묶는 게 있고 건너 묶는 게 있고 안쪽이랑 바깥쪽에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했을 때 2번만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x가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랑 3번은 탈락이고 2번 갖고 문제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은 부분이 생기면은 치환을 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묶였던 거를 t로 치환해서 풀어줍시다. 치환해서 풀어주는데 지금 마이너스 36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시면은 요 마이너스 36이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로스로 해서 한번 해보면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1로 하면은 마이너스 11이 나오네요. 그럼 잘 찾아주신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치환하는 문제의 특징은 치환했던 거는 다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t 부분에 여기를 넣어주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곱 다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x자로 한번 해보면은 마이너스 11을 쪼갰을 때 2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더라도 2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쟤는 저기서 끝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1 써주고 1 써주면은 크로스로 해서 더하면 2가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가 됐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은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뒤에 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해주시면은 인수분해가 끝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2차식이 있다고 인수분해가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똑같은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2차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가로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통 부분을 찾으셨으면은 치환을 해주신 다음에 t의 제곱 t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고 크로스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셔 주셔야 되는데요. 1 써주시고 2 마이너스를 해서 x자로 더하면 1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t 플러스 2 t 빼기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인수분해 했던 거는 꼭 다시 넣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셨던 거에 x제곱 3x, x제곱 3x를 대입해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합시다. 1 써주고 첫 번째 거는 1 써주면은 x자로 하면 3이 나오네요.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을 쪼개더라도 3이 어떻게든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2차식이라고 인수분해가 되진 않는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처음 거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1 뒤에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됐으니까 그냥 써주시면은 이 문제는 완료가 됩니다. 4차식 인수분해 공식은 특정식이 있긴 한데 보통은 그 문제보단 치환해서 푸는 문제가 많습니다. x제곱이랑 x제곱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요게 공통 부분으로 치환하면은 요게 t로 치환하고 4제곱이니까 t의 제곱으로 치환하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해보면은 t의 제곱 7t 플러스 6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로 하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환했던 거를 다시 되돌려주는 게 중요하죠. 다시 x제곱을 넣어주시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지는 않아요. 루트 6으로 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긴 하지만은 보통 유리수 범위가 헷갈린 친구들은 분수나 정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쪽까지는 해주지만은 루트까지는 인수분해를 하진 않고요. 보통 정수 부분까지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익숙하죠. 요거는 1의 제곱이죠. 1은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쪽 부분을 x 빼기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루트까지는 보통 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4차식이 나왔습니다. 4차식이 나오더라도 한번 x제곱으로 치환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a제곱 11a 플러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크로스로 해서 마이너스 11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얘는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로 안 될 때는 뭔가 더하거나 빼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봅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뭔가를 더하거나 빼야 되는데
뭔가 이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12를 쪼개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9로 한번 쪼개볼게요. 이게 규칙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뒤쪽에 있는 게 뭔가의 제곱, 앞쪽도 뭔가의 제곱이 돼야 되거든요. 9 같은 경우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일부러 9로 맞추었습니다. 이제 x제곱을 a로 치환해서 풀 건데요. 그럼 a제곱 2a 1 그리고 뒤쪽은 9a입니다. 앞쪽은 숫자가 이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a 빼기 1의 제곱 뒤쪽은 우선은 뭐 할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9a로 만들어 놓고 치환했던 걸 다시 넣고 풀어보겠습니다. 치환했던 걸 다시 넣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a 대신은 x제곱, 여기는 그냥 x제곱을 해주는데 이쪽 뒷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9라는 게 3이죠. 그래서 x까지 묶어주면 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의 제곱에서 빼주면은 합차 공식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앞에 거에서 더하고 앞에 거에서 빼주면 되죠. 여기서는 이 문제는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결해 주시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앞에 거도 제곱, 뒤에 것도 제곱을 만들어주는 거를 숫자를 바꿔가면서 일일이 찾아주는 거라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 3차식인데 저런 공식이 없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거를 생기게 한번 묶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묶을 수 있냐,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 보면은 x제곱으로 묶어 보니까 x 플러스 1인데 또 마침 뒤에 게 있죠. 그럼 이렇게 묶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1로 묶고,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묶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꼭 x제곱 더하기 1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게 끝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요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요게 더 안 쪼개지죠. 마이너스 1이면 쪼개지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제곱인데 보통 여기 정도까지 있는데 여기 플러스 1 상수까지 쓰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림차순에서 푸시는 문제입니다. x제곱 묶고 x 묶고 나머지 거 묶어주실 때 최고차는 마이너스 x 땐 보통 괄호로 묶어주거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실 건데요. 앞부분은 뭐 건들 건 없는데 이 문제는 뒤쪽 거를 인수분해하면은 뭔가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x자로 해서 2가 나와야 돼요. 요거 이제 많이 안 익숙해서 어려워하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요거를 숫자라고 생각하고 쪼개셔야 돼요. 마이너스도 주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2가 나와야 되니까 y 플러스 1, y 빼기 1을 놓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지워지겠네요. 지워지고 요 1이랑 요 마이너스가 또 요거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가 되죠. 결국 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요 2랑 맞죠? 잘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괄호를 써주시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1, x 빼기 y, 여기 꼭 부호 바꿔주시고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냥 x자로 하는 거에서 더 이쪽 상수항 부분이 더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지 바로바로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임폴턴트 마지막 장입니다. 3차 공식은 외우셔야지만 풀 수가 있으니까 꼭 외우셔서 한번 여러 번 써보시고, 4차 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 나오니까 여유가 있으실 때 좀 풀어보시고요. 머리 식혔다가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